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년여 전에 문을 연 진해 웅동 관광단지 골프장은 민간 사업자가 30년 뒤에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에 임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국제학교 등 약속한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골프장 임대 연장만 요구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여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한 36홀 대중 골프장입니다. 22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진해 웅동 복합 레저 단지 1단계 사업입니다. 30년 동안 땅을 빌려주고 기부 체납받기로 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땅인데 민간 사업자가 임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멸업인 생계 대책 문제와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실패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년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영업기간 단축으로 손실이 7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10년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들만은 4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기간들이 늘어나서 발생됐던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매몰 비용들이나 증분된 원가 개념들을.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스포츠파크와 국제학교, 수변문화 테마파크 등 2단계 사업은 착공도 못했습니다. 애초 민간 사업비 3,3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 10년 동안 골프장만 개발된 겁니다. 임대 기간도 20년 넘게 남은 데다 운영을 1년밖에 하지 않고 연장을 요청한 것도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행정기관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민간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여 추정한 손실액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많이 가는 분은 많이 있죠.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건지 서류도 챙겨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수천억 원 규모의 땅을 1%도 안 되는 임대료로 빌려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골프장 임대 기간까지 연장해 줄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앞서 보신 골프장 말고도 진해 웅동지구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기다리던 일부 어민들이 생계대책용으로 지정돼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팔아넘기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민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창원시는 이를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과 맞닿은 바다 매립지입니다. 1지구 전체 개발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11만 2천 제곱미터. 이곳은 바다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 401명을 위한 생계용으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시 소유인 이 땅에 어민 대책위가 숙박시설을 짓고 조성 원가를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골프장 외에 주변의 각종 개발이 지연되면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령의 어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기다리다 지친 일부 어민들은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기 전에 땅 지분을 한 명당 최소 2,400만 원 정도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체 어민의 절반인 200명이 넘습니다. 어민 생계대책위가 이 같은 사실을 안 건 지난 2017년 8월. 대책위는 어민 생계용 땅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땅 소유주인 창원시를 찾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단속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 하지만 창원시는 오히려 대책위에 공문을 발송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같은 거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창원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래가 2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면 대상을 지어줘야 된다니까. 커다라 조사해 주세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달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창원시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20년 넘은 개발 지연과 창원시의 외면 속에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옮기는 데 제약이 많아 눈으로 직접 감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흐의 대표작을 원작과 거의 같은 사본인 레플리카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캔버스를 채운 강렬한 노란색이 고우의 눈에 비친 프랑스의 따뜻함을 표현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푸르스름한 하늘과 격정적인 붓질이 삶의 끝에 다다른 고흐의 고독과 광기를 담아냅니다. 해바라기, 자화상, 밤의 카페 테라스, 빈센트 반 고흐 대표작 70여 점을 묶은 레플리카전입니다. 고흐의 인생을 초중 말기로 나눠 전시해 직관적인 그의 예술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이런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작품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보거나 다른 곳에서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명화 전용 보건 프린터로 뽑아낸 사본 캔버스에 전문 작가의 손길을 더해 유화의 질감을 살렸습니다. 원화의 원래 사이즈 크기와 그리고 작품의 질감들을 그대로 살려서 관람객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작품의 심미적인 어떤 느낌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작품을 직접 만지면서 오돌토돌한 유화의 질감을 느껴보고 스티커와 퍼즐 블록으로 고흐의 작품을 따라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전은 진주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남 지역의 대학들이 총장 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기득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대학 총장 선거에도 이제 개방과 소통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대학교는 이달 말 현직 최혜범 총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총장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선거 공고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수회가 총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4월 말이 다 되도록 선거를 못하게 된 것은 총장이 그 규정을 후속 조처를 안 해서 선거를 못한 책임이 큽니다. 대학 본부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 사이에 선거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직원과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장이 없는 인제대도 차기 총장 선거가 안개 속입니다. 전통적으로 학교 재단이 총장을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교수회 쪽에서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학 사회에서 총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겪는 건 그동안 기득권으로 여겨졌던 사학재단과 교수 사회에 대해서도 개방과 소통의 요구가 높아진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경영자 총장이냐, 교육자 총장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이제는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선거를 통해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이 정교수들의 이제 뭐 어떤 왕정이 아니고 이 대학 구성원들의 이제 민주공화국 같은 그 형태를 유지하려면 직원 학생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전국의 7개 사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국공립대 가운데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율도 평균 20%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합천의 경우는 아침 기온 6.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창원도 하루 사이의 기온차가 14도가량이나 벌어집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좋아집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종일 구름 한 점도 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많이 건조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산청과 거창, 합천과 남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먼지나 안개 없이 시정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7도, 창원 10도, 김해와 통영이 11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5도를 밑도는 곳도 있는데요. 낮 기온은 마찬가지로 2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어제보다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의 기온은 점점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선을 유지하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최대 미분양 아파트 단지인 마산 월영부영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달 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이용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신협을 통해서도 신용보증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장 규정이 보수적인 금융계에서 경남은행이 노타이 차림 등 근무복장 유연화를 도입해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원산단 내 압축기 전문 회사인 한화파워시스템은 미국 GE의 자회사인 베이커 휴즈 GE와 국내 서비스 센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경 전철이 어버이날인 내일 7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 액자로 만들어주는 효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경전철 김해봉황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경전철의 주요 이용 고객인 노년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영시가 만성적인 차량 정체 구간인 강구안 중앙시장 부근의 도로 확장 사업에 나섭니다.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8m에서 최대 12m에 불과한 통영 중앙시장 부근 도로의 폭이 최대 20m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통영시는 앞으로 2, 3년 안에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대회가 모레부터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과 함께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요트와 윈드서핑 등 10개 종목에 학생부와 일반부, 동호회 선수 등 3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대회 기간 동안 학교를 개방하고 요트 경기와 더불어 체험 행사, 그리기 대회와 공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경남에서 산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함양군 서하면 황석산에서 45살 이모 씨가 등산로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또 오후 3시 40분쯤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에서도 47살 하모 씨가 등산로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창원지법은 빌린 관광버스 4대를 팔아넘긴 47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관광버스를 맡기면 대신 처분하거나 통근버스 영업을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모두 2억 6천여만 원이 넘는 관광버스 4대를 받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을 한 40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삼천포 구랑을 떠나 14해리 떨어진 남해 미조면 앞바다에서 낚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판을 붙여야 하고 출항 지역에서 10해리 이상 운항할 경우 관할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관의 위치를 격상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은 먼저 기존의 교감이 맡던 학교 안전책임관을 교장으로 높이고 교감이나 행정실장 가운데 안전부 책임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체육관이나 오래된 체육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작업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20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공론화 조사 용역업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용역업체는 사업 착수 뒤 약 2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7월 안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발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